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원격 수업 두 번째 국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라는 단원을 통해서 협상의 개념, 그리고 협상의 어떤 과정들과 그 과정에 따른 시작, 조정, 해결 세 단계가 있었죠. 그 과정에 따른 각각의 어떤 전략,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라는 상무 측과 공무원 측이 서로 협상을 하는 그 과정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형성평가 문제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형성평가 문제를 풀고 협상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올려드린 이 형성평가 문제지를 옆에 창으로 띄워 놓으시든 아니면 프린트를 하시든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다시 재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뭐가 생길 때? 그렇죠.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래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어떤 이익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처지,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러면서 서로 입장을 좁혀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협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협상은 토론과 달리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 토의, 협상 이 세 의사소통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상대방의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쟁적이라고 했죠. 상호 경쟁적인 말하기였다. 그 다음에 토의는 어떻습니까? 토의는 이제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말하기가 바로 토의였어요. 그래서 토의는 매우 상호 협조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협상은 좀 그거랑 비슷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챙기면서 상대방도 어떤 상대방의 이익도 양보를 하는 이런 의견의 조정 과정을 따라서 매우 상호 의존적이었다. 상호 협조적, 상호 의존적. 토의는 상호 협조적, 협상은 상호 의존적.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전시의 공간을 빌려라는 뭘 두고? 그렇죠. 전시 공간을 빌리는 문제를 두고 고등학생과 구공무원이 협상을 벌인 담화이다. 또는 구청 강당으로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상우는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사진 전시회를 위해서 구청 강당을 빌리고자 한다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어때요? 그렇죠. 밝혔죠. 5죠. 답 4번. 4번에 답 5. 자, 상우의 요구사항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죠. 전시의 장소로 구청 강당을 대여하고 싶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대여를 요구했다. 구청 강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여 기간을 처음에 며칠을 정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4일 정도로 요청을 했었죠. 대여 기간은 4일을 요구했다. 예, 처음에 요구는 이렇게 했지만 조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구청 측에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3일 동안 빌려주기로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구청 측에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시회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합의가 됐죠. 그 다음에 전시회 장소 대여, 구청 강당 대여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우가 학교가 아닌 구청 강당에서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강당을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뭐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왜 근데 굳이 구청 강당에서 전시를 하고자 했어요? 자, 구청 강당에서 왜 전시회를 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전시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굳이 학교에서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청 강당에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상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6번. 구청 공무원은 구 강당을 빌려주기 전에 구청 강당에서 전시에 여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구에 확인했다. 구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청 공무원이 그 담당자죠. 그래서 직접 뭐합니까? 상호한테 설명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구청 강당 규칙 한 번에 이틀만 대여를 해주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사는 대여를 해준다라는 등의 이런 규칙을 직접 설명을 해주죠.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구 공무원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강당을 빌리고자 하는 상호의 요구를 구청의 강당 대여 규정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어때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 대상의 어떤 강연회가 있다 했죠. 강연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힘들지만 대신에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대신에 타협안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4일 동안 빌리는 건 또 어때요? 처음에 원래 일반적인 구청 강당을 대여하는 규칙에는 최대 2일까지만 대여를 해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맞고. 8번. 상호는 전시의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구청 측에 전시 홍보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4일 동안 요구를 했다가 구청 측에서 거절을 하니까 구청 측에서 3일을 빌려줄 수 있나? 3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빌려줄 수 있다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3일. 그래서 이거는 수락하는 대신에 뭐합니까? 원래 우리가 4일을 예정을 했는데 3일 동안 전시회를 진행을 하면 4일 동안 올 수 있는 관람객이 다 못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관람객의 수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신 뭐 해달라? 구청 측에서 홍보를 해달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9번. 협상에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협상에 임하기 전 시작 단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면 되는데 시작 단계에 뭘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이 이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피력할 어떤 제시할 대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자신의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협상을 통해서 협상에 임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나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대안 마련과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협상의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된다. 정확히 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전시 공간을 빌려라 해서 상호와 구 공무원의 협상 결과. 자,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 결과는 며칠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우선 강당을 어떻게 했어요? 빌릴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그렇죠. 강당을 빌려주기로 하고 강당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원래는 4일을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틀만 된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3일로 늘려주겠다 해서 중간 지점을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여 성공.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그렇죠. 홍보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구청 측에서
구청 측에서 홍보해주기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사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상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도 한번 살펴보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협상이 성립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꼭 있어야만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합의에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협상의 성립 조건입니다. 협상의 성립 조건. 협상의 성립 조건.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별표도 줬습니다. 협상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보자면, 첫 번째로 참여자들 간의 어떤 경쟁적인 협력의 관계가 경쟁적인 협력의 관계. 경쟁적인보다 더 중요한 단어죠. 협력. 경쟁적이긴 하나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협상이 뭐였습니까?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 윈윈이라고 했어요. 윈윈 전략. 상대방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어떤 이상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는 어떤 말하기는 맞아요. 상호작용 맞지만, 상호소통은 맞지만, 의사소통은 맞지만, 경쟁적이긴 하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면서까지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협력의 관계를 지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상을 필요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뭐가 발생해 협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있어요. 갈등이 오는데 굳이 협상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지만이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윈윈.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 윈윈. 그 다음 합의를 하고 나서도 합의하고 끝나면 돼요. 그렇죠? 합의한 내용을 서로 이행을 해야 되죠. 줄 건 주고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죠? 합의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지니한다. 합의를 했으면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이행할 의무를 지녀야. 크게 이 네 가지가 협상의 성립 조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룰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상의 형성평가 문제도 풀어봤고, 그 다음에 협상의 성립 조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한 협상의 성립 조건은 별이 2개나 돼요. 자,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번 시험에 의문의 변동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의 변동 초반에 했던 자음과 모음 체계표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꼭. 이상으로 이번 시간 국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